여기 한 솜씨 한다는 4명의 히트맨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남긴 강아지의 복수를 시작으로 킬러계의 괴물로 복귀한 귀신 잡는 킬러 존 윅, 영국의 비밀정보부 MI6의 엘리트 스파이자 말 한마디에 누구의 마음도 훔칠 수 있는 플레이보이 제임스 본드, 핵미사일 무력화는 기본,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하게 하는 남자, 존재 자체가 임파서블인 MIF 에이전트 이단 헌트,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자신을 위협하는 고국과 CIA를 상대로 싸우는 기억 잃은 CIA 공작원 제이슨 봄까지, 과연 한 세기를 주름잡는 이 4명의 히트맨이 만나 격돌한다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히트맨은 영화 존윅 속 킬러계의 괴물로 알려져 있는 프로 암살자 존윅입니다. 고아로 태어난 존은 어린 나이서부터 킬러를 양성하는 러시아 마피아 조직인 루스카로마의 손에 길러져 킬러로서 성장했습니다. 암살, 격투, 잔입에 필요한 여러 언어들을 교육받으며 과거 그의 암살 실력은 이미 업계에서 최고를 달리는 수준이었고, 암살 의뢰 또한 일반적인 암살 의뢰가 아닌 쉽게 죽일 수 없는 베테랑 킬러들의 암살 의뢰에 고용되며 바바야가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였죠. 영화 내에서의 존은 자신의 주력 무기인 권총과 더불어 여러 총기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그가 사용하는 사격술 센터 엑시스 리록을 통해 조준 또는 사격 시 안정된 자세와 절제된 타겟팅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더불어 존윅의 특유의 무술인 건프를 이용해 총을 조준하기 힘든 근접전에서도 상대를 전투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정조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암살이 가능한 자신만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킬러계에서는 이미 연필살인마로도 유명한 그는 지금까지 약 300명에 달하는 킬러들을 죽인 장본인이자 무기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의 종류들만 해도 권총, 리볼버, 기관단총, 샷건 등 총 34자루로 시리즈 내에 등장한 모든 총기들 중 반에 가까운 수를 사용한 실력자입니다. 물론 책과 연필은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300명에 달하는 암살 실적은 그가 5년이라는 은퇴 생활로 굳어버린 몸을 가지고 만든 기록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시리즈 내에 당한 부상으로만 해도 총에 맞는 건 기본, 칼에 찔리고 봉합된 상처가 터지고 빌딩에서 떨어지는 등 부상으로만 거의 탑 수준을 달리는 심각한 부상자이지만 그만큼이나 빠른 회복력 때문에 4명의 후보자 중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히트맨이기도 합니다. 존이 암살 시 기지로서 사용하는 이 컨티넨탈 호텔은 오직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킬러만이 출입 가능한 성지이며 누구에게나 있어 살인 금지 구역이자 중립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나 존의 경우 킬러 시절에 쌓아올린 신뢰와 뉴욕 컨티넨탈 호텔의 지배인인 윈스턴과의 두터운 친분으로 세계 각국에 위치한 호텔들에서 멤버십을 통한 최상의 혜택들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요. 몇 가지 예시로 장인 정신이 제대로 깃든 스타일과 방탄 기능을 한 번에 잡은 테일러샵과 부상 시 이용 가능한 24시간 치료 대기 중인 의사의 진료는 물론이고 필요한 총기를 자신의 입맛대로 고를 수 있게 추천해주는 건 소믈리에까지 히트맨이 맡은 암살과 안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단코인 한 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히트맨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 속 IMF의 엘리트 에이전트 이단 헌트입니다. 이단은 미 교통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CIA 산하의 세계 첩보기구인 IMF에서 에이스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는 민감한 국제 문제를 기밀 작전으로 해결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기에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펼쳐지는 작전 또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키메라 바이러스, 토끼발, 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키려는 핵미사일 발사 등 전 세계를 위협하는 계획들을 저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스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스턴트 액션까지. 톰 크루즈가 왜 할리우드의 성룡이라고 불리는지 납득이 갈 정도의 고난도 액션들을 선보입니다. 이단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술 KC는 근접전에서 상대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주먹과 어깨, 팔꿈치를 이용한 적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저지하는 스페인 무술인데요. 영화 다크나이트 속 배트맨이 사용해 더욱 유명해진 무술이며 그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살인을 제외하면 이 기술을 이용한 강한 가격으로 기절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IMF의 엘리트 요원인 만큼 그는 꾸준한 훈련들로 지금 모인 4명의 히트맨들 중에서도 가장 탄탄한 몸과 체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덕에 위험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강한 코어와 강한 펀치를 활용해 시리즈가 진행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근력 액션을 선보입니다. 이단이 속한 기관인 IMF에서는 미션을 완수시키기 위해 요원들에게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도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잔입 액션에 필요한 변장 마스크, 폭발검, 안면 인식 렌즈, 시각 위장 스크린, 최첨단 문어발 등과 같은 하이테크 장비를 아낌없이 지원하며 대체로 미션 자체가 민감한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개인보다는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팀으로 움직이는 팀제를 선호합니다. 이 팀에 선발된 요원들은 각기 분야의 엘리트로 꼽히는 요원들로 스와트 공대, CIA, 베테랑 헬기 조종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을 뚫는 것이 가능한 천재 해커 출신의 엘리트 요원들로 팀을 꾸려 임무를 수월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몇몇 별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미션이 있긴 해도 시리즈상 2편과 4편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배신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활동하며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성장한 진정한 극한 직업의 히트맨입니다. 영국 슈트 액션엔 킹스맨이 있다면 그의 선배격인 영국 원조 액션 스파이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를 잊을 수 없죠. 제임스 본드는 영국 첩보기구 MI6의 엘리트 요원으로서 나라와 국경에 상관없이 타겟을 암살할 수 있는 면책권을 가지고 영국의 히트맨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 하면 역시 화려한 액션들보다도 잘생긴 외모와 함께 이성을 유혹하는 저돌적인 화술을 빼먹을 수 없죠. 처음 보는 여성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상대의 마음을 읽으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과거의 상처를 서스럼없이 말하는 쓰레기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후 여성이 마주하게 되는 위험한 일이나 깊은 충격에 빠질 경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구해주는 전형적인 나쁜 남자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영화 내에서 사람의 마음을 간파해 승리를 차지하는 포커의 장인으로도 통하며 말 한마디에도 마음 떠난 여성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런 매력들 때문에 자신이 첩보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같은 007이라는 코드네임보다는 상대에게 자신의 실명을 말하는 장면이 많아서 자신의 이름이 명대사가 돼버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James Bond. 사실 이 007이라는 코드네임에는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살인이 허가된 살인 면허의 번호인 00과 이 면허를 소지한 7번째 요원임을 증명하는 7을 합쳐 지금의 우리가 아는 007이라는 코드네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술은 격투기와 비슷하게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이스라엘의 특공 무술인 크라브 마가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영화 내에서 본드가 마주한 결투 상황 자체가 던지고 쏘고 피하는 현실 격투가 대부분이기에 그의 전투 스타일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비밀 정보기관인 만큼 MI6 소속의 본드 또한 전 세계인들의 신상 정보와 더불어 기밀 사항에 접속이 가능하며 지원되는 무기들 또한 제임스 본드 개인에 맞춰 개량돼 고급짐이 묻어나는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인 에스턴 마틴을 개량한 방탄 전투 스포츠카를 시작으로 자신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지문 인식 권총, 손목 시계 폭탄, 나노위치 추적기 등 최첨단 장비들을 지원받으며 미션을 수행해 갑니다. 혹시라도 다니엘 크레이그 이전의 본드들이 타고 다닌 자동차 잠수함이나 제트팩 등을 기대하셨다면 대망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히트맨은 본 시리즈의 외로운 히트맨 제이슨 본입니다. 제이슨은 전직 CIA 요원으로 CIA 기밀하에 창설된 암살 조직인 트레이드 스톤의 첫 번째 실험자이자 암살 임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린 살인병기입니다. 실제로 이 제이슨 본이라는 캐릭터가 007 시리즈 속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의 안티테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국가의 엘리트 첩보원이라는 직분 이외에는 제임스 본드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제이슨 본. 고국은 자신을 부정하며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고 자신의 전 직장인 CIA에선 프로젝트의 증거인멸을 위해 제이슨 본을 없애려고 시도하죠. 기억을 잃은 순간에도 그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자신도 모르게 조건반사적으로 나오는 과거의 훈련들과 그만의 격투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윅을 바바에가로 만들어준 연필 액션이 있다면 영화 속에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실현시킨 장본인이자 펜 액션의 창시자가 바로 제이슨 본인데요. 다른 히트맨들과는 달리 암살 임무를 실패한 시점부터 무기를 보급받을 수 있는 소속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제이슨은 총알의 의존도가 높은 무기들보다는 나이프와 같은 조용한 암살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주로 쓰는 무술이 스틱 형태의 무기 또는 무기를 가진 상대의 무기를 빼서 전투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칼리와 절도권인 JKD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트레이드 스톤의 타겟 자체가 타국의 요주 인물이나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해 창설되었기 때문에 임무를 진행 시 또는 실패 시 그의 생존을 위한 잔입은 기본사항인데요. 제이슨 또한 모국어인 영어를 기본으로 총 8개 국어의 언어를 구사 가능한 천재이고요. CIA가 타겟을 찾는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동시에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 포인트의 CCTV 위치 파악은 기본이고요. 염색을 통한 변장과 자신이 만진 물건들의 모든 지문을 지우는 치밀함까지. 이렇게만 본다면 CIA 추적으로부터 자신의 흔적을 완벽히 지우고 생활하는 유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방해하려는 자가 나타난다면 정교한 암살 계획으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상대보다 한 걸음 앞에서 타겟을 주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타겟을 암살하려는 무서운 히트맨이기도 합니다. Get some rest, Pam. You look tired.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 4명의 히트맨들. 하지만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한평생 사랑하기로 한 여자를 자신의 눈앞에서 잃은 아픔인데요. 그런 이들의 유일한 약점이자 아킬레스건이었던 그녀들이 없어진 이 순간, 이 4명의 히트맨들의 대결에서 살아남을 최후의 1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후의 1위를 상단에 위치한 투표 버튼과 함께 댓글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즈였습니다.